철학자 닉 보스트롬이 던진 아주 중대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마지막 발명이 될지도 모를 초지능에 대한 건데요. 오늘 도대체 이 경고가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바로 이 질문, 이게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모든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더 똑똑한 기계를 만든다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인류라는 종의 미래 자체를 묻는 질문인 거죠. 닉 보스트롬의 이 한마디가 정말 강력하죠. 이 주제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딱 보여주는 말이에요. 마지막 발명품. 이게 과연 희망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경고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먼저 이 아이디어를 낸 사상가를 만나보고요. 지능 폭발이 뭔지, 그리고 통제 문제는 왜 풀기 어려운지 알아볼 겁니다. 그런 다음 더 안전한 길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인류의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 거대한 논의에 불을 붙인 인물이죠. 바로 철학자 닉 보스트롬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닉 보스트롬.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학자가 아니에요. 철학과 과학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옥스퍼드의 인류 미래 연구소까지 세운 사람이죠. 특히 그가 쓴 책 슈퍼 인텔리전스는 실리콘밸리 CEO들부터 전 세계 정책 결정자들까지 모두가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람이 초지능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또 가장 체계적으로 세상에 알렸거든요. 그럼 초지능이 대체 뭘까요? 이게 핵심인데 그냥 계산 빨리 하는 컴퓨터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초지능은 과학적 창의력, 지혜, 사회성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지적인 활동에서 최고의 천재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정의에서부터 출발해요. 자, 그럼 이런 엄청난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까요? 보스트롬은 그 과정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술 발전이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를 거라고 경고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차이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혁신 속도예요. 꾸준하긴 하지만 어쨌든 선형적이죠. 그런데 오른쪽은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는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장 곡선인데 이건 그냥 수직으로 폭발해버리죠. 바로 이 어마어마한 격차가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걸 바로 지능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개념은 간단해요. AI가 자기보다 조금 더 똑똑한 AI를 만들고 그 새로 만들어진 AI는 또 자기보다 훨씬 더 똑똑한 AI를 만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재기적 자기 개선이 시작되면 그 속도는 인간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도 통제할 수도 없게 됩니다. 며칠, 아니 어쩌면 단 몇 시간 만에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상상도 못할 만큼 강력한 지능이 만약 아주 사소하게라도 잘못된 목표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보스트롬이 제시한 아주 유명한 사고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페이퍼 클립 최적화기 이야기인데요. 자, 상상해보세요. 초지능 AI한테 아주 단순한 목표를 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을 써서 페이퍼 클립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그럼 이 AI는 어떻게 할까요? 처음엔 그냥 공장을 짓겠죠. 근데 목표를 최대화하려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지구의 모든 철을 쓰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모든 물질, 심지어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까지도 페이퍼 클립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AI한테 어떤 악의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주어진 명령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했을 뿐이죠. 우리의 좋은 의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소름 돋는 예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 안전의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 통제 문제가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보다 똑똑한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냐는 거죠.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지능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을 보면 마치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을 보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을 통제하려고 할까요? 아니죠.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초지능과 우리 사이의 지능 격차는 어쩌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부딪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가치 정렬입니다. AI의 목표를 인류의 가치와 일치시키는 문제인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인류에게 좋은 일을 해라 라고 명령한다고 쳐보세요. 좋은 일이 대체 뭘까요? 행복? 자유? 생존? 심지어 이 가치들은 서로 충돌하기도 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아주 깊은 철학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통제 전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자의 가두기예요. 말 그대로 AI의 능력을 물리적으로나 디지털적으로 제한해서 세상에 영향을 못 미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보다 100만 배는 똑똑한 존재가 그 상자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못 찾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나온 두 번째 방법이 동기부여하기, 즉 가르치기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인간에게 이로운 목표를 갖도록 설계하는 거죠. 이게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문제는 아까 말했던 그 가치 정렬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딜레마죠. 자, 이렇게 문제점만 이야기하면 너무 암울하죠? 다행히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개발 경쟁이 벌어지는 만큼 AI 안전을 위한 경쟁도 함께 시작되었거든요. 지금 이 숫자들이 현실을 보여줍니다. 기업들이 AI 기술 개발에 쏟아붓는 돈이 연간 1,000억 달러가 넘어요. 수십만 명의 연구자들이 매달리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이 중에서 안전을 연구하는 데는 얼마나 쓰이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이 엄청난 불균형, 이게 바로 보스트롬이 가장 우려하는 위험천만한 속도 경쟁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소수지만 최고의 학자들이 이 안전 문제 해결에 매달리고 있거든요. AI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진짜로 이해하게 만드는 가치 정렬 연구,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사고치지 않게 만드는 견고성 연구, 그리고 AI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투명성, 마지막으로 정말 위급할 때 멈출 수 있는 통제 가능성 연구까지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이 닉 보스트럼 혼자만의 기우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죠. 스티븐 호킹 박사도 생전에 완전한 인공지능의 개발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고 똑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이건 그냥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결국 초지능의 미래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지혜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이 새로운 지능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될까요? 그저 편리한 도구에 머무를까요? 아니면 미래를 함께 여는 파트너가 될까요? 혹은 우리의 자리를 대신할 후계자가 될까요? 보스트롬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균형입니다. 한쪽에서는 AI 기술을 엄청난 속도로 발전시키고 있죠. 이게 첫 번째 기둥이에요. 하지만 이 기둥 하나만으로는 불안정해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윤리적 지혜라는 두 번째 기둥입니다. 안전장치, 사회적 합의 같은 것들이죠. 이 두 기둥이 같은 속도로 함께 올라가야만 안전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느 나라, 어느 회사가 먼저 초지능을 만드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우리 인류 모두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절대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가야 하는 신중한 여정이 되어야만 해요. 초지능은 이제 올까 안 올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오느냐의 문제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서 있는 우리 사회, 그리고 여러분 각자는 과연 맹목적인 속도와 신중한 지혜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